어느 날 버스 안에서 앞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머리카락 모양을 살펴보다가 왜 머리카락은 소용돌이 모양일까 하는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회전하는 것은 머리 가마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현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태풍도 회전을 하고 은하계도 회전을 한다. 그리고 지구도 회전을 하고 인간의 기도 회전한다. 인간의 머리 중앙에 머리 가마는 대체적으로 한 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 개 혹은 세네 개씩 있는 사람도 있다. 회전하는 회전체를 볼텍스 또는 와동혈이라고 한다. 그런데 머리 가마가 세 개인 사람은 중요한 혈자리가 세 방향으로 나 있다는 말이다. 지구에도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는 와동혈이 있으며 이를 주요 혈자리로 보고 있다. 지구는 인간의 몸처럼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인다. 지구에 발생하는 전자기장처럼 인체도 지구와 같은 전자기장이 발생한다. 전자기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장에 대한 에너지 보호막처럼 작용을 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태어나서 천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회전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마 모양이 회전하는 은하계 모양인 것이다. 인체의 기가 회전하는 좋은 예는 오줌을 참다가 소변을 보았을 때의 부르르 떠는 움직임은 회전에 의한 움직임이며 마치 욕조 구멍이 뚫렸을 때 회전이 생기는 움직임과 비슷하다. 회전은 막힌 곳이 갑자기 뚫리면서 급작스럽게 에너지가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에너지는 입구와 출구가 있어야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다.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질 못하면 순환이 막히고 만다. 에너지는 받아들이고 내어줌의 연속이다. 음식을 먹고 대소변으로 배출하듯 기운도 받아들이고 내어주며 흐르고 순환한다.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것은 전자기장 때문이다. 전자기장은 정기적 흐름과 자기적 흐름으로 나뉜다. 정기적 흐름은 발산이고 자기적 흐름은 수축이다. 전기적 흐름은 불원소이고 자기적 흐름은 물원소이다. 불원소는 발산형이고 물원소는 수축형이다. 발산은 내어줌이고 수축은 받아들임이다. 전기적 흐름은 양이고 자기적 흐름은 음이며 전기적 흐름은 붉은색이고 자기적 흐름은 짙은 푸른색이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인체에도 전자기적 흐름이 있다. 내어줌의 성질이 강한 남성은 전기적 흐름이고 받아들임의 성질이 강한 여성은 자기적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며 남녀는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양의 성질은 내어줌이고 음의 성질은 받아들임으로 이는 마치 볼트와 너트처럼 한 세트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성에게는 더욱 끌리는 것이다. 인체의 상단전은 전기적 흐름이고 하단전은 자기적 흐름이다. 여성과 남성의 성에너지 교환 시 남성의 전기 에너지는 하단전으로 모여 방출을 준비하고 여성의 하단전은 자기 에너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마치 자석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날 준비를 하듯 여성의 하단전은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수축시키며 남성의 전기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상단전으로 끌어올린다. 상단전으로 이동한 전기 에너지는 지혜와 통찰 등으로 변환시켜 다시 남성에게 내어준다. 남자는 전기적 흐름으로 방출하고 여성은 자기적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저장한다. 남녀가 서로 하단전 에너지 교환, 즉 성 에너지 교환을 하게 되면 남자는 기를 하단전으로 모아내려 여자에게 주고 여자는 받은 기를 머리로 올려서 회전을 시킨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 모양은 태극의 형태를 띠게 된다. 비율로 살펴보았을 때 남성은 정기적 흐름이 7, 자기적 흐름이 3이다. 반면에 여성은 자기적 흐름이 7, 전기적 흐름이 3인 비율을 띠고 있다. 전기적 흐름은 붉은색, 자기적 흐름은 짙은 푸른색을 띠며 음량의 교환은 다시 태극 모양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것이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전자기 에너지를 나누는 행위이다. 자기적 속성을 띠고 있는 여성은 남성의 전기적 속성을 받아들이고, 전기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남성은 여성의 자기적 속성을 받아들여 자기 안에서 음양에 조화롭게 만들라는 뜻이다. 여성은 남성의 용기와 의지의 힘을 얻고, 남성은 여성의 포용력과 지혜를 얻는다. 음양의 내적 조화를 이루면 균형이 찾아온다. 균형이 찾아오면 모든 생명이 잘 자라는 법이다. 강한 전기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나 강한 자기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다. 강한 전기적 속성을 띤 남성의 경우 리더십과 용기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이끈다. 반면에 강한 자기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남성을 홀리는 재주가 가지고 있다. 전기적 속성은 머리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성이나 지혜로 발현되지만, 자기적 속성은 하단전 부분에 해당되므로 성 에너지로 끌어당기게 된다. 인간은 균형을 이루려는 속성이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속성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남성은 자기적 속성을 받아들여 부드러워지고, 여성은 전기적 속성을 받아들여 용기와 의지가 발현된다. 여성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부드러워지고, 남성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용기가 생긴다. 성에너지 교환은 서로의 반대되는 속성을 교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전기적 속성을 지나치게 끌어당기면 여성은 권력적 속성을 지니게 되고, 남성은 전기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기게 되면서 무기력해진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게 지나친 전기적 속성을 빼앗긴 아들은 여성성을 띠게 된다. 또한 남성들도 나이가 들면서 감성이 풍부해지고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며,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용감해지고 발산형으로 바뀐다. 이는 전자기적 에너지 교환의 영향으로 여성은 남성화가 되고 남성은 여성화가 되어가기 때문이다. 갱년기는 음양 에너지의 교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갱년기는 인간 완숙기의 표시이다. 여성은 남성성을 얻어 완성에 이르고 남성은 여성성을 얻어 완성에 이른다. 육체 또한 나무처럼 변화한다. 가을이 되면 푸른색의 나무가 붉은색 옷으로 갈아입듯 여성도 붉은색의 전기 에너지를 육체에 안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열이 나는 것이다. 갱년기는 여성 역할의 끝이지만 그만큼 하늘의 속성에 가까운 완전한 인간으로의 재탄생이다. 여성의 역할은 수축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는 발산하고 내어주는 역할로 체인지가 된 것이다. 해와 달이 비추어 자연의 생명력이 잘 자라듯 여성 에너지와 남성 에너지가 조화로운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균형 있게 잘 자란다. 사실 전기적 흐름과 자기적 흐름이 조화와 균형을 띠게 되면 가슴 에너지, 즉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 파동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전기적 흐름과 자기적 흐름의 균형을 이룬 사람들은 편안함의 파동을 발산하게 된다. 음양으로 나누어진 이원성의 지구에서 여자와 남자가 만나면 커다란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힘은 제3의 힘을 형성한다. 자기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이 조화를 이루면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이 균형을 이룬다. 따라서 볼텍스란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셈이다. 모든 만물은 균형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성 에너지의 메커니즘, 감각의 유혹. 자기 에너지는 받아들이고 끌어당기며 전기 에너지는 방출하고 내어준다. 자기 에너지에 형성되는 강한 볼텍스 에너지를 유혹이라고 한다. 유혹이란 내 쪽으로 상대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것을 말한다. 유혹에 덫에 걸리면 최면에 걸리듯 상대방에게 끌려 들어간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에 홀린 듯 빨려 들어간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사람일수록 유혹의 힘은 강하다.
독을 품고 있는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강한 독은 강한 인력을 가지고 있다. 유혹 중에 가장 세고 강한 것은 성에너지이다. 성에너지는 제3의 에너지를 탄생시키는 힘이기도 하지만 자력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큰 도구이기도 하다. 자력 에너지 교환을 통해서 여자는 남성의 용기와 권력적 속성을, 남자는 여성의 포용과 부드러움을 갖는다. 성에너지는 강력한 마력의 힘을 발휘하며 모든 인류사의 문제는 바로 성에너지로부터 출발한다. 잘못된 만남, 엇갈린 운명, 순간의 실수 등은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성에너지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에 충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에너지를 촉발시키는 유혹은 치명적인 독이 된다. 유혹은 인간의 넋을 한순간에 빼어놓는다. 시간이 멈춘 듯 내 의지가 아닌 타 의지에 끌려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의 함정이다. 감각의 유혹은 오감으로 다가온다. 시각으로 홀리고, 후각으로 감기고, 청각으로 흔들리고, 촉각으로 빨려 들어간다. 유혹의 에너지가 다가오면 우리의 의식은 표면의식으로 바짝 끌어당겨지면서 넋이 빠지게 된다. 그때 열려진 통로로 다른 의식이 들어오게 된다. 그 의식이 내 의식에 스미어 나인 것처럼 되어버리면 나의 세포는 그 의식의 조종을 받게 된다. 육체적 감각은 자극적이며 강한 기억을 육체에 새긴다. 감각은 그만큼 자극적이기에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육체적 감각, 즉 쾌락적이다, 고통스럽다라는 감각은 그토록 지구적이다. 감각의 환각을 맛본 이는 유혹의 덫에 걸려 점차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게 되며 결국엔 정신은 사라지고 육체라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처럼 악마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유혹은 치명적인 독이다. 조화의 미는 내가 한 걸음 다가가고 상대방이 한 걸음 다가올 때 성립된다. 서로 조금씩 다가가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유혹은 자신의 집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것과 같다. 조화 속에서 상생이 일어난다. 유혹은 상대 에너지권 안에 나의 영혼이 붙잡히는 것이다. 조화는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을 만든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에너지를 고려하며 소통하지만 유혹은 상대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빨아들인다. 마치 여왕벌처럼. 에너지는 계속 흘러야 하고 순환되어야 한다. 에너지 순환이 막히면 소통이 단절되고 에너지가 고립되면서 점점 죽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다른 출구라도 찾으려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소통이 단절되면 다른 출구를 찾으려 하는 것과 같다. 다른 출구에는 언제나 유혹의 덫이 놓여 있다. 즉 왜곡된 통로이기 때문에 음지로 숨어들 수밖에 없다. 이 음지의 통로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들은 유혹의 덫을 쳐놓고 먹잇감을 기다린다. 한번 엮이면 그 안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엮이고 추락하게 만든다. 유혹은 결코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우리 눈을 밖으로 향하게 만든다. 그 속에서 검은 에너지를 취하면서 어둠의 에너지를 먹고 산다. 유혹은 우리의 정신과 넋을 뺏어가 어둠의 힘을 키우는 데 사용된다. 태양과 행성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태양의 인력에 행성이 끌려 들어오지만 행성이 태양 에너지권으로 바짝 다가서게 되면 태양은 행성을 밀어낸다. 강하게 다가서려고 하는 행성의 힘과 밀어내려고 하는 태양의 힘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돌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하면 사람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는 강한 밀어냄이 생긴다. 남녀가 처음엔 서로 강한 자력의 끌림으로 다가서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의 간격을 유지하려 한다. 이것이 별,
행성들의 속성이기도 할 뿐더러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설명이 된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눈 것도 잠시 허용의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겠지만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에너지는 변하게 마련이다. 한쪽은 벗어나려 하고 한쪽은 당기려 하는 마음의 힘겨루기가 시작되면서 강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한다. 집착은 본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가족 간에도 연인 간에도 서로 간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연인에 대한 집착과 가족에 대한 집착은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진다. 각각의 개별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합되고 나면 각자 자신의 위치에 재배치된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개별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치 하늘의 별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비추며 반짝이는 별과 같이 너와 나의 관계 또한 별과 별이 되어야 한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